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이분은 숨 쉴 때만 입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전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전대미문의 대선 후보. 대선 출마는 왜 한 걸까요? 이런 수준 미달의 철학과 함량 미달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건지 제발 이제라도 사퇴를 해줬으면 하는데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가 온통 우울하기만 합니다. 역대 이런 기괴하기까지 한 후보가 또 있었을까 싶은데요. 우라가 치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는 짓마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공야와 같은 후보. 내 살아생전에 이런 인간을 보게 될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또 망언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52시간제, 최저시급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에 동조한 데 이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는데요. 정치인문 뒤 이어지는 왜곡된 노동관을 보여주는 윤 후보의 발언에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것을 상속을 좀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공감하지 않겠나. 또 윤 후보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 대를 이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이런 법 개정에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의 이런 발언은 거의 망언 수준의 발언으로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상실인 거죠. 오로지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쏟아내는 그가 과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있는 걸까요? 귀도 안 찹니다.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터키와 함께 이 주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상 이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또 기업에서 다른 또 사내복지하고 연결을 할 때 우리나라 현실상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져보면은 좀 최저임금이 이렇게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또 이거보다 낮은 그 조건 하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 그 수급에 차질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도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날도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윤 후보는 우리나라가 터키와 함께 주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며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업에서 다른 사내복지하고 연결할 때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았으면 더 고용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낮은 조건 하에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말씀도 들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 부분은 현장의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급하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이날도 윤 후보는 전날 있었던 발언에 대한 여론 거부감을 의식한 듯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기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대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관과 철학은 가지고 있는 걸까요? 노동자를 그냥 소모품으로 아는 그의 사고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같이 공정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네. 근데 공정을 접근하는 출발점이 아마도 지배자적 위치에서 공정이라는 걸 접근하는 거하고, 소위 이제 국민 대중 또는 다수 서민의 입장에서 공정을 대하는 것은 아마 접근 방식에 있어서 또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국힘당의 막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서는 민주당의 여성 영입 인사를 폄훼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선대위원장 입에서 말입니다.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힘당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영입 인사 1호인 조동현 교수에 대해 굉장히 보기 좋은 젊은 분이라면서도 동시에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동현 교수가 여성인 점을 지적하며 평가절하한 건데요. 뭐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주 그 전투복 비슷한 걸 입고서는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 김 위원장은 20, 30대를 향한 일종의 전투복 위에단 브로치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모욕이자 여성의 역량과 미래를 모두 짓밟는 저열한 망언이다라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또 국힘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도 군 법무관 인관 시 성차별을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왜 우리 아들은 중위밖에 못 따는지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차별이고. 하지만 직업 법무관은 성별과 상관없이 대위로 임관해 10년을 의무 복무하는 반면 이 교수 아들처럼 병역 이행을 위한 단기 법무관은 중위로 임관해 3년간 복무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인데요. 같은 날 국힘당 선대위 선대위원장 둘이 쌍으로 망언을 시전했습니다. 한 명은 여성 폄하와 조롱으로, 또 한 명은 말도 안 되는 논리 근거를 들어 성차별을 주장했는데요. 이게 이 당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인 거죠.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성누리당의 후회답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윤 후보의 망언과 국힘당 관계자들의 헛발질, 이러다 보니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과 단체들이 지지 철회를 하고 나섰는데요. 같은 날 윤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 등 20대 대학생 단체 팀 공정의 목소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팀 공정의 목소리의 안은진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팀 공정의 목소리는 국힘당 경선 때부터 윤 후보를 지지해온 청년 단체로 앞서 국힘당 20대 당원과 지지자, 대학생 등 30여 명이 모여 활동해온 바 있습니다. 이날 안 대표는 이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히며 저와 팀원들은 윤 후보 곁을 떠날 것을 선언한다.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라며 윤 후보 곁에선 저희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지를 철회한 이유에 대해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는 변화를 갈망하며 모여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사익을 추구하고 각자가 가져갈 전리품을 챙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직격했는데요. 뭐 원래 그런 후보에 그런 당인 걸 몰랐습니까? 그러니 30대 당대표가 전국을 떠돌고 있는 거죠. 이번 선거는 사실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그 이상을 생각해봐도 답은 이재명입니다. 저희는 본래 지난 국민의힘 경선 시부터 팀 공정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해온 20대 청년들의 단체 회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의 행보는 변화를 갈망하며 모여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각자의 사익을 추구하고 가져갈 전리품을 챙기는 그러한 비겁한 행보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종국의 윤석열 선대위는 이준석 당대표의 지위조차도 부정하며 차가운 조소 섞인 패싱으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당무를 거부하는 사태에 초래하였으니 국민의힘 청년 세대에 대한 불통 행보는 가히 이제 최고지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윤석열 후보님께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11월 5일 윤석열 후보께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되시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 당원들이 당을 떠나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당을 떠나갔는지 정녕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정녕 청년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녕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감히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말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고통과 사연을 절절하게 소리치고 싶어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와 팀원들은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곁을 떠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곁에는 저희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자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곳에는 미안하다며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대통령 후보가 있고 저희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기회가 있다고 저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